건들지 말아요. 그냥 내비두요. 영하 12도의 겨울밤, 인적 끊긴 병원 응급실 앞 벤치에서 파랗게 질린 입술로 떨고 있던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백만장자 서정아 회장은 그 아이들을 본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작은 아이 목에 걸린 낡은 은반지, 세상에 단 두 개뿐인 25년 전 어머니가 자매에게 물려준 바로 그 반지였기 때문이죠. 꼬질꼬질한 얼굴 속에서 25년간 외면하고 살았던 여동생의 얼굴이 소름 끼칠 정도로 겹쳐 보였습니다. 평생 차갑게 살아왔던 그녀가 처음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만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들은 왜 부모도 없이 이곳에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25년 전 동생과의 이별 뒤에는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25년의 침묵을 깨고 찾아온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뭐 하시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하시는 모든 일이 늘 잘 되시고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영하 12도의 겨울밤이었습니다. 서정아 회장은 대학병원 VIP 병동에서 정기검진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62세의 나이에도 흐트러짐 없는 캐시미어 코트 차림, 은발의 단정한 쇼컷, 그리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날카로운 눈매가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회장님, 차 대기하고 있습니다. 수행비서가 공손히 문을 열었어요. 정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차장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어요. 응급실 앞 벤치에서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 아이였어요. 얇은 패딩 점퍼 하나를 둘이 나눠 덮고 서로를 껴안은 채 파들파들 떨고 있었습니다. 큰 아이는 12~13살쯤 되어 보였고 작은 아이는 7~8살쯤 되었을까요? 병원 로비에서 쫓겨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적이 있었던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정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시선을 뗄 수가 없었어요. 회장님? 비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지만 정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작은 아이의 목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낡은 가죽끈에 뭔가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그것이 반짝였어요. 은반지. 정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건 설마. 세상에 단 두 개뿐인 반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장인에게 특별 제작해서 자매에게 하나씩 물려주신 그 반지. 두 개를 합쳐야만 하나의 문양이 완성되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반지였어요. 다리가 저도 모르게 아이들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정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큰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작은 아이를 등 뒤로 감싸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누구세요? 그 반지. 정아가 무릎을 꿇으며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어요. 캐시미어 코트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닿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 반지를 어디서 났니? 엄마가 주신 거예요. 만지지 마세요. 작은 아이가 반지를 움켜쥐며 뒤로 물러났어요. 그 순간 정아는 아이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눈매, 코, 입술 모양. 25년 전 등을 돌리고 떠나간 여동생 정희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너희 엄마 이름이 뭐니? 왜요? 왜 그걸 물어보세요? 큰 아이가 날카롭게 되물었어요. 정아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서정이 아니니? 두 아이의 눈이 커졌어요. 작은 아이가 언니의 옷자락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 이 사람 엄마 이름을 어떻게 알아? 정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25년이었습니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동생. 다신 찾지 말라고, 내가 선택한 인생이니 행복하게 살라고 내뱉었던 그 차가운 말들. 엄마는 어디 계시니? 정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큰 아이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엄마 아빠는요? 작은 아이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한 달 전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차 사고 났거든요. 정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어요. 정이가 죽었다고? 그래서 우리 갈 데가 없어요. 병원에서도 나가래요. 돈이 없대요. 작은 아이가 천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얼굴에는 이미 세상의 차가움을 아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언니 추워. 작은 아이가 몸을 떨었어요. 그제야 정아는 아이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콜록콜록. 거친 기침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서유라, 괜찮아? 큰아이가 동생의 등을 토닥이며 물었습니다. 정아는 그 이름에 또 한 번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서율. 동생이 지은 이름. 정희의 딸. 정아는 자신의 코트를 벗어 아이들에게 덮어주었습니다. 따뜻한 캐시미어가 작은 어깨들을 감쌌어요. 나와 함께 가자. 싫어요.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큰아이가 코트를 밀어냈습니다. 정아는 그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나는 너희 엄마의 언니야. 너희의 이모. 두 아이가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큰 아이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분노, 원망, 그리고 어딘가 기대 같은 것. 이모. 작은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엄마가 언니 있다고 했었어. 근데 우리 안 만나게 해줬어. 정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5년 전 자신이 내뱉은 말들이 메아리 쳤어요. 다신 찾지 마. 내가 선택한 거잖아. 가난뱅이 화가랑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일단 병원 안으로 들어가자. 이 아이 상태가 안 좋아 보여. 정아가 서율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뜨거웠어요. 고열이었습니다. 언니, 나 괜찮아. 서율이 힘없이 웃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몸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아가 서율을 안아들었어요.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게 분명했어요. 비서실장, 응급실에 연락해. VIP 병실 준비하라고. 네, 회장님. 비서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아이 서연이 정아의 뒤를 따라오며 물었어요. 정말 우리 이모 맞아요? 그래. 그럼 왜 이제야 나타난 거예요? 엄마 살아있을 때는 왜 안 왔어요? 정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아빠 병원비 때문에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그래도 우리한테는 항상 웃었어요. 근데 가끔 밤에 혼자 울었어요. 엄마 방에서 소리 들었어요. 정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울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모가 엄마를 버렸다고 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도 버릴 거죠? 돈 없고 귀찮으니까. 그 한마디에 정아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62년 인생에서 가장 날카로운 비수였어요. 하지만 정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절대 안 버려. 거짓말.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한다. 정아가 서연의 어깨를 잡았어요. 똑바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너희 엄마한테 못다한 것들 너희한테 다 해줄게. 믿어도 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정아는 그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응급실 불빛이 차가운 겨울밤을 밝히고 있었어요. 정아는 두 조카를 데리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이어진 핏줄.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서율의 진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선천성 심장 질환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이 필요합니다. 정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가 몰랐던 25년의 세월, 그 무게가 한꺼번에 어깨를 짓눌렀어요. 그날 밤 정아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병실 소파에 앉아 두 아이가 잠든 모습을 지켜봤어요. 서율의 작은 손에는 여전히 은반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목에 걸기엔 너무 커서 가죽끈에 꿰어 목걸이처럼 하고 다녔던 거예요. 정아는 지갑 속 깊은 곳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똑같은 은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25년 동안 금고에 넣어두다가 어느 순간부터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버리지 못했어요. 차마 두 반지를 나란히 놓으니 끊어졌던 문양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자매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정이야. 정아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언니가 너무 늦었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정아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등장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25년 전 동생 부부의 비극 뒤에 숨겨진 진짜 진실이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정아의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갑자기 가족이 생기셨네요. 회사 주주들이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발신자는 박재원 부회장이었어요. 정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정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99.9% 혈연관계 확인.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서연과 서율은 정희의 딸들이 맞았습니다. 자신의 조카였어요. 정아는 아이들을 강남의 저택으로 데려왔습니다. 3층 규모의 대저택이었어요. 차에서 내린 서연과 서율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우와, 여기가 집이에요? 서율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앞으로 너희가 살 집이야. 진짜요? 우리 여기서 살아도 돼요? 당연하지. 서율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하지만 서연은 달랐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저택을 올려다보기만 했어요.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수석비서 김순자가 나왔어요. 68세의 나이에도 단정한 몸가짐, 30년간 정아의 곁을 지켜온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아이들 방은 2층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고마워요, 순자 씨. 김순자가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25년 전 정희가 집을 나가던 날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애들아, 배고프지? 따뜻한 거 먹을래? 김순자가 다정하게 물었어요. 서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배고파요. 그래, 맛있는 거 해줄게. 뭐 먹고 싶어? 라면이요. 정아의 가슴이 찔끔했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게 고작 라면이라니. 얼마나 제대로 못 먹고 살았던 걸까요? 라면보다 더 맛있는 거 해줄게. 잠깐만 기다려. 김순자가 주방으로 향했어요. 정아는 아이들을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방에 새 침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정원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여기가 너희 방이야. 서율이 침대 위로 뛰어올랐어요. 폭신한 이불에 몸을 파묻으며 깔깔 웃었습니다. 언니, 이것 봐. 구름 같아. 하지만 서연은 문 앞에 서서 들어오지 않았어요.
정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왜 그래? 마음에 안 드니? 아니요. 그럼 왜 안 들어와? 서연이 정아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13살 아이의 눈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있어도 돼요? 뭐, 여기요. 언제까지 있어도 되냐고요. 일주일이요? 한 달이요? 정아의 마음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 아이는 벌써부터 쫓겨날 날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정아가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여기가 이제 너희 집이야.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야. 평생? 거짓말. 거짓말 아니야. 어른들은 다 거짓말해요. 엄마 아빠 죽고 나서 친척들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집만 된다고. 서율이 병원비도 못 대는데 누가 키우냐고. 서로 눈치만 보다가 결국 아무도 안 데려갔어요. 우린 그냥 병원에 버려진 거예요. 정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내가 그 사람들과 똑같아 보이니? 몰라요. 아직은. 서연이 고개를 돌렸어요. 정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쌓는 거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12인용 식탁에 정아와 두 아이만 앉았어요. 김순자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소고기 미역국, 잡채, 불고기, 계란말이. 서율이 눈을 반짝이며 숟가락을 들었어요. 우와, 맛있겠다. 하지만 서연은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정아가 불고기를 서연의 밥 위에 올려줬어요. 많이 먹어. 그동안 제대로 못 먹었잖아. 서연이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식사 중간에 서율이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콜록콜록. 점점 거칠어지는 기침 소리에 정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서율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가끔 이래요. 서연이 동생의 등을 토닥여줬어요. 익숙한 손길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일 병원 가자. 정밀 검사 받아야 해. 병원은 싫어요. 주사 맞잖아요. 서율이 고개를 저었어요. 정아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프지 않게 해줄게. 약속? 다음 날 정아는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대학교 병원을 찾았습니다. 소아심장내과 최고 권위자인 이 교수에게 진료를 예약해 두었어요. 검사가 끝난 후 이 교수가 정아를 따로 불렀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서유리의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선천성 심실중격 결손입니다. 심장에 구멍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술 없이 버틴 게 용하죠. 최대한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언제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한 달 안에. 정아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주세요.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교수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수술 전까지 아이가 심하게 놀라거나 흥분하면 안 됩니다. 심장에 무리가 가요. 최대한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정아는 잠든 서유를 안고 있었어요. 검사하느라 지쳤는지 차에 타자마자 잠들어 버렸습니다. 가벼운 몸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어요. 이모. 서연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왜? 서율이 수술비 얼마나 들어요? 그건 내가 걱정할 일 아니야. 얼마나 드냐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정아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몇 억 정도.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왜 우리한테 써요? 우린 이모한테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긴. 너희는 내 조카야. 25년 동안 모른 척 했잖아요. 정아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가 꽂혔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려는 거야. 늦었어요. 엄마는 이미 죽었는데.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창밖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정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운전석에 앉아 백미러로 서연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낯선 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벤츠. 정아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거실에 들어서자 한 남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후반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 박재원 부회장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회장님. 박재원이 일어서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따뜻함이라고는 없었어요. 날카롭고 계산적인 눈빛. 약속도 없이 왜 여기 있죠? 정아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박재원의 시선이 정아 뒤의 아이들에게 향했어요. 아, 이 아이들이 그 유명한 조카분들이시군요. 서연이 박재원을 보자마자 몸을 움츠렸어요. 본능적으로 서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낀 걸까요? 아이들은 위층으로 올라가 있어. 정아가 서연에게 눈짓했어요. 서연이 서율을 데리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지자 정아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어요. 무슨 일이죠? 아, 별거 아닙니다. 그냥 걱정이 돼서요. 박재원이 소파에 다시 앉으며 다리를 꼬았어요. 갑자기 아이들을 데려오셨다는 소문이 파다하더군요. 주주들이 많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죠? 회장님께서 평생 독신으로 사셨잖아요. 자식 없이 혼자가 최고라고 늘 말씀하셨고, 그런데 갑자기 상속자가 나타났다?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요. 정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사생활에 대해 왈가왈부할 권리가 당신에게 있나요? 저야 그냥 회사를 걱정하는 겁니다. 박재원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아무튼 조심하세요. 세상이 험하잖아요. 특히 돈이 걸린 일에서는. 그 말을 남기고 박재원이 나갔습니다. 정아는 그의 뒷모습을 차갑게 노려봤어요. 회장님, 김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왜 그래요? 저 사람 조심하셔야 합니다. 알아요. 25년 전 일도. 김순자가 말을 멈췄어요. 정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25년 전 일이 뭐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서요. 좀 더 확인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김순자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뭔가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정아는 더 묻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알게 될 테니까. 그날 밤 정아는 2층 아이들 방 앞을 지나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율아, 우리 오래 못 있을 거야. 왜? 이모가 평생 있어도 된다고 했잖아. 어른들 말은 믿으면 안 돼. 이모도 결국 우리 귀찮아질 거야. 난 이모 좋은데. 바보야. 좋아하면 나중에 더 아파. 정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3살 아이가 어쩌면 저렇게 세상을 불신하게 됐을까요? 얼마나 많이 상처받았으면. 정아는 자신의 서재로 돌아왔어요. 금고를 열고 은반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반쪽짜리 반지. 정이야. 정아가 중얼거렸어요. 내 아이들, 내가 지킬게. 2번 다시 버림받게 하지 않을 거야. 창밖으로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몰랐어요. 박재원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25년 전 동생 정희의 비극 뒤에 그가 있었다는 것을.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택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침 7시 정아가 평소처럼 식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달그락달그락. 주방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뭐야, 이 시간에. 정아가 주방 문을 열었어요. 서율이 의자 위에 올라가 찬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서연이 후라이팬을 들고 서 있었어요. 너희 뭐 하는 거야? 아, 이모. 깨웠어요? 서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돌아봤어요. 정아가 다가가 보니 식탁 위에 계란과 식빵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 만들려고 했어요. 이모 맨날 혼자 밥 먹으니까. 서율이 의자에서 내려오며 말했어요. 정아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너희가 왜 아침을 만들어? 엄마가 그랬어요. 밥은 같이 먹어야 맛있다고. 서율이 해맑게 웃었어요. 정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62년 인생에서 누군가 자신을 위해 아침을 만들어주겠다고 한 적이 있던가요? 근데 이모, 계란 후라이 어떻게 해요? 엄마가 해주는 것만 먹어봐서. 서연이 후라이팬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정아가 피식 웃었습니다. 나도 잘 몰라. 진짜요? 이모도? 응. 평생 해본 적이 없어. 세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웃었어요. 어색했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같이 해보자. 유튜브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정아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난생 처음 계란 후라이 만드는 법을 검색했습니다. 세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첫 번째 계란은 타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노른자가 터졌어요. 세 번째가 되어서야 겨우 모양이 나왔습니다. 우와, 됐다. 서율이 박수를 쳤어요. 정아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일에 웃어본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정아는 서재에서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모, 들어가도 돼요? 서율의 목소리였어요. 그래, 들어와. 서율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색종이와 크레파스를 들고 있었어요. 이모, 심심해요. 같이 놀아줘요. 이모는 지금 일해야 해서. 조금만요. 네. 서율이 애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정아는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뭐 하고 싶은데? 종이접기요. 엄마랑 맨날 했거든요. 정아는 종이접기 같은 건 해본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서율의 반짝이는 눈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모는 할 줄 몰라서. 제가 알려줄게요. 서율이 정아 옆에 앉았어요. 작은 손으로 색종이를 접으며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반으로 접고요. 또 반으로 접고요. 정아가 어설프게 따라했어요. 손가락이 뻣뻣해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모, 이거 아니에요. 이쪽으로요. 서율이 깔깔 웃으며 정아의 손을 잡아 고쳐줬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1시간 후 책상 위에는 삐뚤빼뚤한 종이약 2마리가 놓여 있었어요. 정아가 만든 건 목이 꺾여 있었고 서율이 만든 건 그나마 학처럼 보였습니다. 이모 거 되게 못생겼다. 그러게. 이모가 손재주가 없나 봐. 괜찮아요. 연습하면 돼요. 엄마도 처음엔 못했대요. 서율이 정아의 종이약을 들고 창가로 갔어요. 학은요, 1000마리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그래. 네. 그래서 엄마가 맨날 접었어요. 서율이 심장 나으라고. 정아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율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근데 1000마리 다 못 접었어요. 800마리쯤에서 엄마가 하늘나라 가버렸거든요. 정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모. 응?
이모가 나머지 200마리 접어줄 수 있어요? 서율이 돌아보며 물었어요. 맑은 눈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모가 접어줄게. 약속이에요? 약속? 서율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정아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아는 아이들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서율의 수술 전 검사 때문이었어요. 검사를 마친 서율이 지쳐서 잠들었습니다. 정아가 병실 소파에 앉아 서율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모. 서연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왜? 할 말이 있어요. 서연이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너무 못되게 굴어서 죄송해요. 정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왜 미안해해. 당연한 거야. 그래도요. 이모가 진짜로 우리 챙겨주는 거잖아요. 병원비도 내주시고 밥도 해주시고. 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도 우리한테 관심 없었어요. 친척들도 다 피했고요. 근데 이모는 달랐어요. 정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서연아. 그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서연이 정아를 올려다봤어요. 13살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모, 우리 엄마 닮았어요. 눈이. 정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래. 네. 엄마도 이렇게 생겼거든요.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되는 거. 정아는 자신이 웃고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언제부터 웃고 있었던 걸까요? 서연아, 이리 와. 정아가 팔을 벌렸어요. 서연이 망설이다가 정아의 품에 안겼습니다.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어도 돼. 참지 않아도 돼. 정아가 서연의 등을 토닥여줬어요. 서연이 소리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넘게 참아왔던 눈물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율이 정아의 손을 잡고 현관을 들어섰어요. 이모. 응? 이모 손 따뜻해요. 서율이 해맑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아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엄마 손이랑 똑같아요. 포근하고 따뜻해요. 정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 이모, 우리 오래오래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래. 오래오래 같이 살자. 약속이에요? 약속? 정아가 서율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정아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세면대에 손을 짚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이모 손 따뜻해요. 서율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 하염없이 6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따뜻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평생 차갑게 살아왔는데, 감정은 사치라고 믿어왔는데, 정이야. 정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내 아이들이 언니를 바꾸고 있어. 이 나이에 처음으로 가족이 뭔지 알 것 같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25년 동안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그날 밤 정아는 서재에서 종이약을 접기 시작했습니다. 서투른 손놀림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책상 위에 삐뚤빼뚤한 종이약이 하나씩 늘어갔습니다. 1마리, 2마리, 3마리, 200마리. 꼭 채울게. 정아가 중얼거리며 다음 색종이를 집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순자였어요. 회장님,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응, 왜? 25년 전 일 조사해 봤습니다. 정아의 손이 멈췄어요. 뭐가 나왔는데?
정희 아가씨 남편분 사업이 망한 거요. 단순한 부도가 아니었어요. 무슨 뜻이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김순자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정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야? 박재원 부회장입니다. 정아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어요. 손에 들린 종이약이 구겨졌습니다. 25년 전의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순자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박재원, 25년 전부터 자신의 곁에 있던 사람, 오른팔이라고 믿었던 사람, 그자가 동생 부부를 망하게 한 배우라니. 다음 날 아침 정아는 김순자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자세히 말해봐요. 2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김순자가 낡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정아가 봉투를 열자 누렇게 바랜 서류들이 쏟아졌습니다. 정희 아가씨 남편분 윤재호 씨요. 원래 잘 나가는 인테리어 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형 프로젝트가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왜? 거래처들한테 협박이 들어갔어요. 윤재호랑 거래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정아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그게 박재원이었다는 거야? 네. 당시 박재원 부회장이 막 임원으로 승진했을 때였어요. 서진바이오 협력업체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죠. 근데 왜 박재원이 정인의 남편을 망하게 할 이유가 뭐야? 김순자가 잠시 망설였어요. 입술을 깨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을 고립시키려고 한 겁니다. 뭐? 생각해 보세요. 25년 전 회장님께서 막 회사를 물려받으셨을 때예요. 당시 정희 아가씨가 유일한 혈육이셨잖아요. 정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희 아가씨 남편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정희 아가씨가 회장님한테 도움을 청하겠죠. 그런데 그때 누가 회장님 귀에 이상한 말을 넣었을까요? 설마. 네. 박재원입니다. 제가 당시 기록을 뒤져봤어요. 정희 아가씨가 회사로 찾아오셨던 날 회장님 면담 전에 박재원 부회장이 먼저 회장님을 만났더라고요. 정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5년 전 동생 정희가 회사로 찾아왔어요. 남편 사업이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박재원이 뭐라고 했던가. 회장님, 동생분이 오셨는데요. 요즘 동생분 남편이 사업한다고 여기저기 회장님 이름 팔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뭐라고? 저도 처음엔 안 믿었는데 여러 군데서 같은 얘기가 들려오네요. 회장님 동생이라서 거래처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한다고. 그 말을 듣고 정아는 분노했었어요. 동생을 만나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이름 팔아먹으면서 사업한다며? 그러고도 나한테 돈 달라고? 언니, 그게 아니야.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내가 선택한 인생이잖아. 정희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아도 찾지 않았어요. 그렇게 25년이 흘렀습니다. 내가 속은 거야? 정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김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재원이 이간질한 겁니다. 회장님과 정희 아가씨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회장님 주변에 가족이 없어야 자기가 설 자리가 넓어지니까요. 정아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그 인간이.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순자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정희 아가씨 부부의 교통사고요. 저도 처음엔 그냥 사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조사해 보니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가 이상한데?
사고 당일 정희 아가씨 남편 차 블랙박스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목격자도 없고요. 경찰 기록에는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는데 보험사 기록을 보니까 차량에 브레이크 결함 흔적이 있었대요. 정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그것도 박재원이?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의심해 볼 만합니다. 정희 아가씨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정아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2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순자 씨, 네, 회장님. 왜 이제야 말해줘요? 25년 동안 왜 가만히 있었어요? 김순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당시엔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회장님께서 워낙 정희 아가씨 얘기를 꺼내지 말라고 하셔서 정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탓할 수 없었어요. 동생 얘기를 금기어로 만든 건 자기 자신이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김순자가 정아의 손을 잡았어요. 회장님, 저 30년 동안 회장님 곁에 있었잖아요. 이번엔 제가 도울게요. 박재원 그 인간 꼭 밝혀냅시다. 정아가 김순자를 바라봤어요. 68세의 나이에도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순자 씨. 고맙긴요. 정희 아가씨한테 저도 빚이 있어요. 빚이요? 정희 아가씨가 집 떠나시던 날 저한테 이러셨어요. 김순자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순자 언니, 우리 언니 잘 부탁해요. 언니는 겉으론 차가운 척해도 속은 여려서 혼자 못 있는 사람이에요. 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약속, 이제야 제대로 지키려고요. 김순자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그날 오후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아의 휴대폰에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뉴스 확인해 보세요. 정아가 TV를 켰습니다. 경제뉴스 채널이었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진바이오 서정아 회장의 숨겨진 상속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서 회장이 갑자기 나타난 조카들을 저택에 데려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회사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에 저택 사진이 떴어요. 누군가 몰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정아가 아이들과 함께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었어요. 업계에서는 서 회장의 갑작스러운 가족 구성 변화가 경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상속 분쟁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누가 이 정보를 흘렸는지 뻔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박재원이었습니다. 회장님, 뉴스 보셨죠? 걱정됩니다. 걱정은 무슨. 주가가 5% 넘게 빠졌어요. 주주들이 난리입니다. 긴급 이사회를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회? 무슨 안건으로? 회장님의 경영 능력에 대한 신임 투표요. 주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아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내가 부추긴 거 아니야? 저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회장님 편입니다. 박재원의 목소리에 웃음기가 섞여 있었어요. 정아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독을 느꼈습니다. 이사회는 이틀 후로 잡겠습니다. 준비하세요, 회장님. 전화가 끊어졌어요. 정아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모. 뒤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서연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TV에서 봤어요. 우리 때문에 이모가 힘들어진 거죠? 아니야. 내 탓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들었어요. 우리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 나갈게요. 그러면 이모 괜찮아지잖아요. 뭐, 서율이랑 어디든 갈게요. 고아원이라도 가면 되잖아요. 정아가 서연에게 다가갔어요. 아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서연아, 똑바로 들어. 네. 너희는 어디 안 가. 절대로. 하지만 회사 때문에 가족을 버리는 건 내가 25년 전에 했던 실수야. 똑같은 실수 2번 안 해. 정아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너희를 지키는 게 회사 지키는 것보다 중요해. 알겠어?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모, 울지 마. 이모가 다 해결할 테니까. 정아가 서연을 안아줬어요.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도 그랬어요. 뭐, 힘들어도 괜찮다고, 다 해결할 거라고. 근데 결국 못 지켰잖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흐느꼈어요. 이모도 그러면 어떡해요? 이모도 떠나면 어떡해요? 정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많이 상처받았으면. 서연아. 네. 이모는 안 떠나. 죽어도 안 떠나. 정아가 서연의 얼굴을 2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이모가 너희 엄마한테 25년 동안 못 해준 거 너희한테 다 해줄 거야. 그러니까 믿어. 알았지?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아가 서연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서율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작은 손에 종이약을 쥔 채 언니, 이모 울어? 서율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모 안 울어. 이모는 강한 사람이야. 그래, 다행이다. 서율이 정아에게 다가왔어요. 작은 손으로 정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저 종이약 10마리나 접었어요. 보여줄까요? 정아가 피식 웃었어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보여줘. 세 사람이 거실로 갔어요. 서율이 접은 종이약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깔이 예뻤어요. 예쁘다. 우리 서율이 솜씨가 좋네. 그죠? 이모 것보다 잘 접었죠? 그건 인정. 세 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잠시나마 바깥 세상의 폭풍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아는 서재에서 김순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틀 후 이사회라고 했죠? 네. 박재원이 신임 투표를 밀어붙일 겁니다. 이길 수 있어요? 김순자가 서류를 펼쳤어요. 쉽지 않습니다. 박재원이 지난 몇 년간 이사들을 자기 사람으로 채워놨어요. 현재 이사회 12명 중 7명이 그쪽 편입니다. 과반수네. 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김순자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박재원의 비자금 계좌입니다. 지난 10년간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예요. 정아의 눈이 커졌어요. 이걸 어디서 구한 거야? 제가 30년간 회장님 비서했잖아요. 회사 안에 제 사람이 좀 있습니다. 김순자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이걸로 이사회에서 역전할 수 있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확실한 게 필요해요. 뭔데요? 25년 전 정희 아가씨 남편 사업을 망하게 한 증거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교통사고의 진실까지. 정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찾아야겠네. 제가 수소문해 볼게요. 당시 윤재호 씨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들 중에 아직 연락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고마워요, 순자 씨. 정말로. 뭐려? 이제 시작입니다. 김순자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회장님,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뭔데요? 25년 전엔 회장님 혼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저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김순자가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이번엔 꼭 이깁시다. 정희 아가씨를 위해서라도.
정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순자가 나간 후 정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정이야. 정아가 중얼거렸어요. 언니가 너한테 했던 것처럼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야. 두고 봐. 책상 위에는 반쯤 접힌 종이약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아가 그것을 집어들고 접기 시작했어요. 200마리까지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아이들과의 약속이니까. 이사회를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정아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김순자가 가져다 준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박재원의 비자금 증거, 25년 전 거래처, 협박 정황, 그리고 동생 남편 윤재호의 사업 기록들. 이 정도면 될까? 정아가 중얼거리며 서류를 넘겼어요. 그때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님, 저예요. 김순자였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손에 낡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찾았습니다. 뭐요? 윤재호 씨 회사에서 일했던 직원이요. 당시 격리 담당이었던 분인데 25년 동안 이걸 보관하고 계셨대요. 김순자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정아가 받아들고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녹음 테이프와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뭔데요? 윤재호 씨가 남긴 거예요.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열어보라고 격리 담당한테 맡겨두셨대요. 정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들어봤어요? 아니요. 회장님이 먼저 들으셔야 할 것 같아서. 정아는 서랍에서 오래된 테이프 플레이어를 꺼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녹음을 듣는 분이 누구든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윤재호의 목소리였어요. 정아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동생이 결혼할 때도 참석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윤재호입니다. 서정희의 남편이고 서연이와 서유리의 아빠예요. 지금 이 녹음을 남기는 건 누군가 저를 죽이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3년 전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됐어요. 거래처가 하나둘 끊기고 은행 대출이 갑자기 막히고 협력업체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제가 사업을 못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녹음 속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어요. 박재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서진바이오 임원이에요. 제 처형 되시는 서정아 회장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정아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처음엔 이유를 몰랐어요. 저랑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왜 저를 망하게 하려는 건지.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노리는 건 저가 아니었어요. 제 아내 정이었습니다. 녹음이 계속됐어요. 정의가 서정아 회장님의 유일한 혈육이잖아요. 박재원은 정의를 회장님한테서 떼어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제 사업을 망하게 하면 정의가 회장님한테 도움을 청할 거고 그때 이간질하면 둘 사이가 틀어질 거라고 계산한 거죠. 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성공했어요. 25년 전 정의가 회장님한테 도움을 청하러 갔다가 쫓겨났거든요. 회장님이 정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내 이름 팔아먹으면서 사업한다며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하셨대요. 정아가 입을 틀어막았어요.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정의는 회장님을 한 번도 원망 안 했어요. 오히려 자기 탓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가난한 남자랑 결혼해서 언니 체면을 깎았다고. 바보 같은 여자예요. 내 아내는. 녹음 속에서 윤재호가 웃었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누군가 저를 미행하고 있어요. 차에 이상한 흔적도 있고요. 제 직감이 맞다면 머지않아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길 겁니다. 정아의 손이 떨렸어요. 만약 제가 사고로 죽으면 그건 사고가 아니에요. 박재원이 한 짓입니다. 제발 이 녹음을 서정아 회장님한테 전해주세요. 회장님이 진실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 정이랑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어요. 녹음이 끊기려는 순간 윤재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회장님, 혹시 이걸 직접 듣고 계시다면요. 정의를 용서해 주세요. 정의는 평생 회장님을 그리워했어요. 밤마다 회장님 사진 보면서 울었어요. 언니가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제발 정의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정아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어요. 아, 비명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순자가 정아를 안아줬어요. 회장님, 내가 죽인 거야. 정의를. 내가. 아니에요. 회장님 탓이 아니에요. 25년 동안 정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그것도 모르고 원망도 안 하고 나를 그리워했다는데 나는 뭘 한 거야. 정아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62년 인생에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순자 씨. 네, 회장님. 서류 더 없어요?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있었어요. 김순자가 봉투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어요. 접힌 편지지였습니다. 정아가 펼쳐봤어요. 정의의 글씨였습니다. 언니에게. 정아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어요. 언니, 이 편지가 언니 손에 들어갈지 모르겠어. 아마 안 들어가겠지. 언니가 나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했으니까. 눈물이 편지지 위로 떨어졌어요. 근데 나는 언니가 미워지지가 않아. 이상하지? 내가 바보라서 그런가 봐. 엄마도 그랬잖아. 정의는 바보같이 착하다고. 정아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언니, 나 솔직히 말할게. 가끔 서러울 때가 있어. 새벽에 일하러 나가면서 병원비 걱정하면서 아이들 밥 차려주면서 그럴 때 언니 생각이 나. 언니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잘 먹고 잘 살고 있을까? 정이야. 정아가 동생 이름을 불렀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영영 없을 대답이었어요. 근데 있잖아, 언니. 나 후회 안 해. 재호 오빠랑 결혼한 거, 서연이 서율이 낳은 거, 가난해도 행복했어. 진짜야. 언니한테 자랑하고 싶었는데. 내 딸들 이렇게 예쁘다고, 이렇게 착하다고. 정아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언니, 부탁이 있어. 혹시 나중에 내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미워하지 말아줘. 걔들은 아무 잘못 없어. 그냥 엄마 아빠가 가난했을 뿐이야. 편지의 마지막 줄이었어요. 언니 사랑해. 평생 사랑했어. 다음 생에 태어나면 그때는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안녕. 내 하나뿐인 언니. 동생 정희가. 정아는 편지를 가슴에 껴안았습니다. 소리 없이 흐느꼈어요. 정희야. 미안해. 미안해. 그때 서재 문이 열렸어요.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이모의 울음소리를 듣고 온 거였어요. 이모. 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정아의 손에 들린 편지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그거 엄마 글씨예요. 서연아. 엄마 편지예요? 어디서 났어요? 서연이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엄마. 서연이 주저앉으며 울었어요. 정아가 서연을 안아줬습니다. 엄마가 이모 진짜 좋아했구나. 이렇게나. 응. 내 엄마가 이모를 많이 사랑했어.
근데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이모는 왜 엄마한테 연락 안 하셨어요? 서연이 정화를 올려다봤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이모가 잘못했어. 이모가 바보였어. 정화가 서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이모가 내 엄마한테 25년 동안 못해준 거 너희한테 다 해줄게. 약속해. 진짜요? 응. 그리고 내 엄마 아빠를 망하게 한 사람, 이모가 꼭 밝혀낼 거야.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정아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서연에게는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박재원이라는 사람이야. 이모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왜요? 왜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이모를 혼자 만들려고. 이모 곁에 아무도 없으면 자기가 설 자리가 넓어지니까. 서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나쁜 사람. 응, 나쁜 사람이야. 근데 이모가 벌 줄 거야. 내일 이사회에서. 정아가 일어섰어요. 눈물을 닦고 표정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울지 마. 이모가 다 해결할 테니까. 이모. 응? 서연이 정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모 혼자 아니에요. 저도 있어요. 정아의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그날 밤 정아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윤재호의 녹음, 정희의 편지, 박재원의 비자금 증거, 25년 전 거래처, 협박 정황. 이 정도면 충분해. 김순자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내일 이사회에서 전부 공개할 거예요. 각오하셔야 합니다. 박재원이 가만히 있진 않을 거예요. 알아요. 근데 이번엔 안 져. 정아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정희한테 못한 것들이 있어요.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너 편이라는 말. 정아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이제라도 해야죠. 정희 아이들한테라도. 김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꼭 이기실 겁니다, 회장님. 정아의 눈빛이 단호하게 빛났습니다. 25년 만에 결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서재 책상 위에는 정희의 편지와 은반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두 반지를 맞대니 끊어졌던 문양이 하나로 이어졌어요. 정희야, 지켜봐. 언니가 너희 원수 갚아줄게. 정아가 중얼거렸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사회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정아는 거울 앞에 섰어요. 검은색 정장에 진주 귀걸이.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모. 뒤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서연과 서율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날이죠? 응. 이모가 나쁜 사람 혼내주러 가는 날이야. 이모, 파이팅. 서율이 작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어요. 정아가 피식 웃었습니다. 고마워. 다녀올게. 이모. 서연이 정아에게 뭔가를 내밀었어요. 종이약이었습니다. 빨간색 종이로 접은 종이약. 이거 행운의 학이에요. 엄마가 그랬어요. 빨간 학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정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종이약을 받아들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꼭 이기고 올게. 정아가 현관을 나섰습니다. 김순자가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비됐어요? 네. 가시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정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이사회에서 모든 걸 끝낼 수 있을까? 25년 묵은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원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정아 회장님이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심장내과입니다.
네, 무슨 일이죠? 서율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오늘 중으로 응급수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요? 수술은 일주일 후로 잡혀 있었잖아요. 어젯밤부터 심박수가 불안정해졌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정아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사회는 2시간 후, 서율의 수술도 오늘.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아가 김순자를 봤어요. 순자 씨, 병원으로 가야 해요. 서율이 상태가 안 좋대요. 이사회는요? 모르겠어요. 일단 서율이부터. 김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돌렸어요. 이사회는 제가 시간 좀 벌어볼게요. 회장님은 서율이한테 가세요. 고마워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정아를 맞았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서율이는 어디 있어요? 중환자실입니다. 지금 수술 준비 중이에요. 정아가 중환자실로 뛰어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서율이 보였습니다. 작은 몸에 여러 개의 줄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옆에서 서연이 동생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정아가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모, 서율이가. 알아. 괜찮아질 거야. 정아가 서율의 침대 옆에 섰어요. 서율이 눈을 떴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미소를 지었어요. 이모 왔어요? 응. 이모 왔어. 오늘 중요한 날이라며요. 왜 왔어요? 정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너보다 중요한 게 어딨어. 바보야. 이모. 서율이 작은 손으로 정아의 손을 잡았어요. 나 수술하면 괜찮아지는 거죠? 그럼. 수술하면 뛰어다닐 수 있어. 진짜요? 그럼 이모랑 달리기 시합할래요. 정아가 억지로 웃었어요.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았습니다. 그래. 수술 끝나면 달리기 시합하자. 의료진이 다가왔어요. 수술실로 이동합니다. 서율의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따라가며 외쳤습니다. 서율아, 힘내. 언니 여기서 기다릴게. 서율이 손을 흔들었어요. 작은 손이 수술실 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서 정아와 서연이 기다렸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정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순자였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어요. 왜요? 이사회에서 박재원이 선수를 쳤어요. 회장님 없는 사이에 긴급 동의안을 통과시키려고 해요. 뭐라고? 회장직 해임안이에요. 지금 표결 직전이에요. 정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증거는요? 제가 준비한 서류들은요? 제가 배포하려고 했는데 박재원 측에서 막았어요. 회장님 직접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정아가 이를 악물었어요. 서율의 수술은 최소 4-5시간. 그 사이에 이사회가 끝나버리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됩니다. 이모. 서연이 정아를 올려다봤어요. 가세요. 뭐? 이사회 가세요. 서율이는 제가 지킬게요. 안 돼. 너 혼자 여기 있으면. 괜찮아요. 저 13살이에요. 병원에서 기다리는 건 할 수 있어요. 서연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이모가 오늘 못 이기면 우리 다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 나쁜 사람 잡아야 엄마 아빠 원수도 갚는 거잖아요. 정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서연아, 빨리 가세요. 저 믿어요. 정아가 망설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1시간이면 돌아올게. 꼭. 정아가 서연을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가 열리는 서진바이오 본사까지 30분. 정아는 차 안에서 초조하게 시계를 봤어요.
드디어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정아가 회의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잠깐요.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사들이 일제히 돌아봤어요. 박재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어쩐 일이세요? 오늘 불참하신다고 들었는데. 누가 그래요? 내 회사 이사회를 내가 왜 빠져요? 정아가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박재원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금 표결 중입니다. 방해하지 마시죠. 방해? 내 회사인데? 더 이상 회장님 회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회의만이 곧 통과돼요. 박재원이 비열하게 웃었어요. 정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 전에 이사님들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정아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박재원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뭡니까? 그게 25년 전 진실이요. 정아가 이사들을 둘러봤어요. 여기 계신 분들, 박재원 부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25년 전에 제 동생 가족을 망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를 고립시키려고요.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박재원이 손을 저었습니다. 허황된 소리 마세요. 증거도 없이. 증거요? 정아가 녹음기를 꺼냈어요. 여기 있어요. 25년 전 제 동생 남편이 남긴 녹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고. 그게 누군지 아세요? 정아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회의실에 윤재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재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서진바이오 임원이에요. 이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박재원이 소리쳤습니다. 저건 조작이에요. 가짜라고요. 가짜요? 정아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럼 이것도 가짜예요? 당신이 지난 10년간 회사 돈 빼돌린 비자금 계좌. 당신이 25년 전 거래처들 협박한 기록. 다 가짜예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이사들이 서류를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진짜야? 박재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곧 표정을 추슬렀습니다. 회장님, 지금 저를 모함하시는 겁니까? 모함이 아니라 진실이에요. 증거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오늘 표결로 회장님은 해임이에요. 해임된 사람 말을 누가 들어요? 박재원이 이사들을 둘러봤어요. 표결 진행하시죠. 해임에 찬성하시는 분? 몇몇 이사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아까보다 줄었습니다. 서류를 본 이사들이 망설이고 있었어요. 과반수가 안 되네요. 김순자가 말했어요. 박재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때 박재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봤더니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박재원이 회의실을 나갔어요. 정아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5분 후 정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정아 회장님이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누구세요? 병원에 계신 조카분들 걱정 안 되세요? 정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지금 제 부하들이 병원에 있거든요. 귀여운 아이들이더라고요. 특히 수술 끝난 작은 아이. 서유리한테 손 떼면 손 안 대게 해드릴 수도 있어요. 조건이 있죠. 뭘 원해요? 이사회에서 물러나세요. 회의만에 찬성하시고요. 그러면 아이들 안전하게 돌려보내드릴게요. 정아의 손이 떨렸어요. 당신 박재원이 시킨 거지? 글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아이들 목숨이죠. 전화가 끊어졌어요. 정아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세요? 김순자가 물었어요. 정아가 휴대폰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서유리한테 가야 해요. 지금 당장. 정아가 회의실을 뛰쳐나갔어요.
뒤에서 이사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정아는 서연에게 전화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정아가 기도하듯 중얼거렸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로 뛰어갔어요. 서연이 없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정아가 복도를 뛰어다니며 외쳤어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조금 전에 아이가 남자들하고 어디론가 갔어요. 어디로요? 옥상 쪽으로 가는 것 같았는데. 정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옥상으로 뛰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라 옥상 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광경에 숨이 멎었어요. 서연이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휠체어에 앉은 서율이 있었어요. 수술복 차림 그대로 추운 옥상에서 파들파들 떨고 있었습니다. 서율아, 서연아. 정아가 소리쳤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모, 거기서요. 남자 중 하나가 손을 들어 정아를 막았어요. 한 발짝만 더 오면 아이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아가 멈춰섰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뭘 원해요? 아까 전화로 말씀드렸잖아요. 이사회에서 물러나세요. 물러나면 아이들 보내줄 거예요? 물론이죠. 정아가 이를 악물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물러날게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서 손 떼요. 현명한 선택이시네요. 남자가 비열하게 웃었어요. 그때 서율이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콜록콜록. 점점 거칠어지는 기침. 서율아. 정아가 다가가려 했어요. 남자가 막았습니다. 움직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 아이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추우면 안 돼요. 제발. 정아가 애원했어요. 남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율의 얼굴이 점점 파래지고 있었어요. 입술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모. 서율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서율아, 괜찮아. 이모가 지켜줄게. 정아가 자신의 코트를 벗으려 했어요. 그때 옥상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재원이었어요. 뒤에 경호원 2명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회장님. 아, 이제 전 회장님이라고 해야 하나? 박재원이 비열하게 웃었어요. 이게 다 당신 짓이지? 글쎄요. 증거 있어요? 25년 전에도 이랬어? 내 동생한테도 이런 짓 했어? 정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25년 전이요? 박재원이 다가왔어요. 그때는 좀 더 깔끔하게 처리했죠. 사업 망하게 하고 이간질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 박재원이 말을 멈추고 정아를 바라봤어요. 결국 뭐요? 그건 비밀이에요. 무덤까지 가져갈 비밀. 정아의 눈이 커졌어요. 그 말의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설마 정희 부부 교통사고도 누가 그랬다고요? 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박재원이 웃었어요. 정아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인간이. 정아가 박재원에게 달려들려 했어요. 경호원들이 막았습니다. 충동적이시네요. 아이들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으세요? 박재원이 서율을 바라봤어요. 서율이 더 심하게 기침했습니다. 저 아이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빨리 결정하시죠. 정아가 이를 악물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뭘 하면 돼요? 간단해요. 여기 서류에 서명하세요. 경영권 포기 각서예요. 박재원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정아가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이모 안 돼요.
서연이 소리쳤어요. 사인하면 안 돼요. 이모가 25년 동안 지켜온 회사잖아요. 서연아, 우리 때문에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괜찮아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아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회사보다 너희가 더 중요해. 이모한테는. 하지만 25년 전에 이모는 회사 때문에 가족을 버렸어. 똑같은 실수 2번 안 해. 절대로. 정아가 펜을 들었어요. 서류에 서명하려는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박재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야, 저 건? 왔구나. 옥상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뛰어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 김순자가 있었습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경찰이 총을 겨눴어요. 박재원의 부하들이 당황하며 손을 들었습니다. 뭐야, 이게 어떻게? 박재원이 소리쳤어요. 김순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께서 병원으로 급하게 가시면서 경찰에 신고하라 하셨죠. 박재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박재원 씨, 당신을 감금, 협박, 그리고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박재원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살인 교사? 무슨 소리야? 한 달 전 윤재호, 서정의 부부 교통사고요. 증거 확보했습니다. 박재원의 눈이 커졌어요. 끌려가면서 정아를 노려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두고 봐. 끝이에요. 당신은. 정아가 차갑게 말했어요. 박재원이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정아가 아이들에게 달려갔어요. 서유를 안아들었습니다. 차가운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서유라, 괜찮아? 이모. 추워요. 알아. 이모가 따뜻하게 해줄게. 정아가 코트로 서유를 감쌌어요. 서연도 안아줬습니다. 이모. 서연이 울면서 정아에게 매달렸어요.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미안해. 이모가 지켜줬어야 하는데. 세 사람이 옥상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를 껴안았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서로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뛰어왔어요. 서유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환자 상태 위험합니다. 빨리 중환자실로. 정아가 서율의 손을 꽉 잡았어요. 서율아, 버텨. 제발. 서율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이모, 종이약. 다 접어줄 거죠? 응. 약속했잖아. 200마리. 그럼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서율의 눈이 천천히 감겼어요. 들것이 옥상을 빠져나갔습니다. 정아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어요. 서연이 정아를 안아줬습니다. 이모, 서율이 괜찮아질 거예요. 꼭. 응. 괜찮아질 거야. 꼭. 정아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서율이 다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옥상에서 추위에 노출된 탓에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거였어요. 수술실 앞복도. 정아와 서연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빨간 불이 켜진 수술실 문만 하염없이 바라봤어요. 이모.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응. 서율이 괜찮아지겠죠? 정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게 답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아빠도 병원에서 최선을 다했대요. 근데 못 살렸잖아요. 정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을 안아줬어요. 서유리는 달라. 꼭 살릴 거야.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근데 믿어야지. 안 그러면 버틸 수가 없잖아.
서연이 정아의 품에서 흐느꼈어요. 정아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복도에 김순자가 나타났습니다. 손에 따뜻한 음료를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이거라도 드세요. 고마워요. 정아가 음료를 받았지만 마시지 않았어요.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재원은요? 구속됐어요. 1달 전 교통사고 조작 증거가 확실해서 도망 못 가요. 다행이네요. 정아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지금은 박재원 따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회장님, 응? 아이들 친권 문제요. 제가 변호사한테 알아봤는데 정식으로 입양 절차 밟으시면 돼요. 정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입양이요? 네. 법적으로 회장님 가족이 되는 거죠. 원하시면요. 정아가 잠든 서연을 내려다봤어요. 울다 지쳐 정아 무릎에 머리를 대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원하죠. 당연히. 그럼 서율이 수술 끝나면 바로 진행할게요. 고마워요, 순자 씨. 정말로. 김순자가 미소 지으며 자리를 떴어요. 정아는 다시 수술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3시간이 지났어요. 4시간이 지났습니다. 정아의 눈이 감기려 할 때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집도의가 나왔습니다. 정아가 벌떡 일어섰어요. 선생님, 서유리는요? 의사가 마스크를 벗었어요.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정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일러요. 옥상에서 저체온증에 걸린 게 문제예요. 앞으로 48시간이 고비입니다. 48시간이요? 네. 그동안 의식이 돌아오면 괜찮은 거예요.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의사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어요. 정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모, 서연이 잠에서 깨어 물었어요. 수술 성공했어. 근데 48시간 지켜봐야 한대. 그럼 괜찮은 거예요? 아직 몰라. 기다려야 해. 서연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어요. 정아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기다리자. 서율이 옆에서 중환자실로 이동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율이 보였어요. 작은 몸에 온갖 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심장 모니터가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면회 시간이 되자 정아와 서연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율의 침대 옆에 앉았어요. 서율아, 이모 왔어. 정아가 서율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언니도 왔어. 일어나. 서연이 서율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서율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첫째 날 밤이 지났어요. 서율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정아는 한숨도 자지 않았어요. 서율의 손을 잡고 밤새 지켜봤습니다. 서율아, 이모가 종이약 다 접었어. 정아가 가방에서 종이약들을 꺼냈어요. 알록달록한 학들이 서율의 침대 위에 놓였습니다. 200마리. 약속 지켰어. 이제 내가 일어나야지. 서율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서율아, 제발. 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서연이 학교도 가지 않고 병원에 남았어요. 정아 옆에 앉아 서율을 지켜봤습니다. 이모. 응. 저 사실 이모 많이 미워했어요. 정아가 서연을 바라봤어요. 알아. 엄마가 이모 얘기할 때마다 우울해했거든요. 그래서 이모가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쁜 사람 맞아. 내 엄마한테. 근데 지금은 달라요. 서연이 정아의 손을 잡았어요. 이모가 서유리한테 해준 거 보면서 알았어요. 이모가 진짜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정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옥상에서요.
이모가 서류에 사인하려고 했잖아요. 회사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지키려고. 당연한 거야.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 친척들 아무도 안 그랬거든요. 이모만 그랬어요. 서연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마워요. 진짜로. 정아가 서연을 안아줬어요. 두 사람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48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서율은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상태를 체크했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반응이 없네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정아는 서율의 손을 꽉 잡았어요. 서율아, 제발 일어나. 이모가 잘못했어. 그날 이사회 안 갔어야 했는데, 너희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정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모가 평생 차갑게 살았어. 가족이 뭔지도 모르고. 근데 너희가 가르쳐줬어. 가족이 뭔지, 사랑이 뭔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발 일어나. 이모 혼자 두지 마. 응? 그때 서율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정아가 숨을 멈췄습니다. 서율아? 서율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어요.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이모. 작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서율아. 서율아. 정아가 서율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일어났구나. 일어났어. 이모 울어요? 응. 기뻐서. 너무 기뻐서. 서연이 달려왔어요. 서율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율아. 바보야. 왜 이제 일어나? 언니. 서율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창백했지만 분명히 웃고 있었습니다. 이모, 종이약. 서율이 침대 위에 종이약들을 봤어요. 다 접었어요? 응. 200마리 다 접었어. 약속 지켰지? 그럼 이제 소원 빌어도 돼요? 당연하지. 뭐 빌 건데? 서율이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모랑 언니랑 같이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정아의 심장이 벅차올랐어요. 서연도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 소원 무조건 이루어질 거야. 진짜요? 응. 이모가 약속해. 의사가 급히 들어왔어요. 서율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거였습니다. 의식이 돌아왔네요. 기적입니다. 의사가 서율의 상태를 체크했어요. 심박수도 정상, 혈압도 정상이었습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이제 회복만 남았어요. 정아가 의사에게 깊이 고개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서율이 다시 잠들었어요. 이번엔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정아와 서연이 병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창밖으로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이모. 응. 저 부탁이 있어요. 뭔데? 서연이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이모를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정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엄마는 돌아가셨지만 이모는 엄마 같아요. 아니, 엄마보다 더 잘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안 돼요? 정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됩니다. 너무 좋지. 진짜요? 응. 엄마라고 불러줘. 서연이 정아에게 안겼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엄마, 엄마. 그 한마디가 정아의 가슴을 가득 채웠어요. 62년 인생에서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습니다. 응. 엄마 여기 있어. 정아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따뜻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침대에서 서율이 눈을 떴어요. 두 사람을 보며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도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정아와 서연이 동시에 웃었어요. 정아가 서율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셋이 이제 가족이야. 진짜 가족이요? 응, 진짜 가족. 정아가 두 아이를 안았어요. 작은 온기가 가슴 가득 퍼졌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정아의 목에는 어머니의 은반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율의 손에도 똑같은 반지가 쥐어져 있었어요. 두 반지가 달빛에 나란히 반짝였습니다. 25년 만에 끊어졌던 가족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저택 정원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정아가 정원 벤치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검은 정장 대신 편안한 베이지색 카디건, 날카롭던 눈매는 부드러워졌고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것 봐요. 서율이 뛰어왔어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네잎 클로버였어요. 어디서 찾았어? 정원에서요. 엄마한테 주려고. 서율이 네잎 클로버를 정아에게 내밀었어요. 정아가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서율이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광경이었어요. 서율이 정원을 뛰어다니는 모습, 심장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재활도 마쳤습니다. 이제는 또래 아이들처럼 뛰놀 수 있었어요. 서율아, 뛰면 안 된다고 했지. 서연이 책을 들고 다가왔어요. 언니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이제 뛰어도 된대. 그래도 조심해야지. 알았어, 알았어. 서율이 혀를 내밀며 도망갔어요. 서연이 한숨을 쉬며 정아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서율이가 말을 안 들어요. 원래 8살이 그래. 에너지가 넘치거든. 저도 저랬어요? 글쎄, 엄마는 내가 8살 때 못 봤으니까. 서연이 피식 웃었어요. 정아도 따라 웃었습니다. 엄마, 응? 오늘 엄마 묘소 가는 날이죠? 정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같이 가자. 오후가 되자 세 사람은 차를 타고 추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언덕이었어요.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정아가 꽃다발을 들고 앞장섰어요. 서연과 서율이 뒤따랐습니다. 정혜 부부의 묘소 앞에 도착했어요. 검은 화강암 비석에 윤재호, 서정의 부부묘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아가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꽃다발을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비석을 어루만졌습니다. 정희야, 언니 왔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6개월 만이지?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 정아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박재원 그 인간 결국 감옥 갔어. 25년 전에 내 남편 사업 망하게 한 것, 우리 사이 이간질한 것, 그리고 한 달 전 사고까지 전부 밝혀졌어. 무기징역 받았어. 정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근데 있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아무리 벌을 줘도 내가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정희야, 미안해. 25년 동안 정말 미안했어. 언니가 바보였어. 내 말 한마디 제대로 안 듣고 내쫓은 거 평생 후회할 거야. 서연과 서율이 정아 양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있잖아. 정아가 두 아이를 바라봤어요. 내 딸들이 언니한테 왔어. 서연이랑 서율이. 너 정말 닮았더라. 특히 서율이 웃는 거. 내가 어렸을 때랑 똑같아. 정아가 아이들의 손을 잡았어요. 이 아이들이 언니를 바꿔놨어. 평생 얼음처럼 살았는데 이 아이들 때문에
처음으로 따뜻해지는 게 뭔지 알았어. 서율이 비석에 손을 대며 말했어요. 엄마, 나 서율이야. 보고 싶어.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나 수술했어. 이제 뛰어다닐 수 있어. 엄마가 걱정했던 거 이제 안 해도 돼. 서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새 엄마 생겼어. 이모인데 이제 엄마야. 엄마만큼 좋아. 아니, 엄마랑 똑같이 좋아. 서연도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서연이야. 서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힘들었어. 엄마 아빠 없이 사는 거 진짜 무서웠어. 근데 이제 괜찮아. 이모가, 아니 새 엄마가 지켜주거든. 서연이 정아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편지에 썼잖아. 언니가 겉은 차가워도 속은 여린 사람이라고. 맞았어. 새 엄마 진짜 그래. 정아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우리 잘 살고 있어. 행복해. 서연이 비석을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정아가 다시 비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정이야, 언니가 약속할게. 내 아이들, 내 목숨보다 소중하게 지킬게. 내가 못다 해준 사랑, 언니가 대신 줄게. 정아가 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은반지였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준 반쪽짜리 반지. 이거 기억나? 엄마가 우리한테 하나씩 줬잖아. 너 거 서유리가 가지고 있었어. 정아가 반지를 비석 앞에 놓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반지도 옆에 놓았습니다. 두 반지가 나란히 놓이니 끊어졌던 문양이 하나로 이어졌어요. 이제 우리 다시 하나야. 늦었지만 정아가 반지 두 개를 다시 집었어요. 하나는 자신의 목에 걸린 체인에 끼우고 하나는 서율의 목에 걸어줬습니다. 서율아, 이건 내 엄마 거야. 소중하게 간직해. 내 엄마. 서율이 반지를 꼭 쥐었어요. 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아가 마지막으로 비석을 바라봤어요. 정이야, 다음에 또 올게. 아이들이랑 같이.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정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정원으로 나갔어요. 정원사 김 씨가 벚나무 묘목을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심는 거예요? 서율이 물었어요. 응, 우리 가족 나무야. 정아가 삽을 들었어요. 서연과 서율도 작은 삽을 들었습니다. 같이 심자. 세 사람이 함께 땅을 팠어요. 벚나무 묘목을 심고 흙을 덮었습니다. 정아가 물뿌리개로 물을 주었어요. 이 나무가 크면 우리도 그만큼 더 가까워진 거야. 얼마나 커요? 서율이 물었어요. 글쎄, 한 10년 후엔 우리 다 덮을 만큼 커지지 않을까? 그때도 우리 같이 살아요? 당연하지. 평생 같이 살아. 서율이 환하게 웃었어요. 서연도 웃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저녁 노을이 저택을 물들였습니다. 세 사람이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엄마. 서연이 불렀어요. 응? 행복해요? 정아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응. 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 없었어. 저도요. 서율도 끼어들었어요. 나도 행복해요. 엄마랑 언니랑 같이 있으니까.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정아가 두 아이를 양팔로 안았어요. 작은 온기가 가슴 가득 퍼졌습니다. 고마워. 너희가 언니한테 와줘서. 우리가 왜 고마워요? 너희가 언니를 구해줬거든. 평생 혼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 아니잖아. 정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가족이 있잖아. 진짜 가족. 서연이 정아에게 더 바짝 안겼어요. 엄마, 우리도 고마워요. 우릴 버리지 않아서. 버리다니.
어떻게 버려? 처음엔 그럴 줄 알았어요. 다들 그랬으니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엄마는 달랐어요. 끝까지 우리 곁에 있어줬어요. 목숨 걸고. 정아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당연한 거야. 가족이니까. 가족. 서율이 그 단어를 되뇌었어요. 가족 좋아요. 따뜻해요. 세 사람이 노을을 바라봤어요. 붉은 빛이 서서히 보랏빛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세 사람이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순자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인사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혼자 식사하던 큰 식탁이 이제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요. 서율이 불고기를 입에 넣으며 말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정아가 서율의 밥 위에 고기를 올려줬어요. 서연의 밥 위에도 올려줬습니다. 엄마, 저도요. 알았어, 알았어. 정아가 웃으며 젓가락을 움직였어요. 김순자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가를 훔치며 중얼거렸어요. 정희 아가씨, 보고 계시죠? 회장님이 저렇게 웃는 거 30년 만에 처음 봐요.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거실로 모였어요. 벽난로에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앨범 볼래요? 서연이 두꺼운 앨범을 들고 왔어요. 지난 6개월간의 사진이 담긴 앨범이었습니다. 어디서 났어? 이건? 순자 아줌마가 만들어줬어요. 서연이 앨범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는 병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서율이 수술 후 처음 웃었던 날. 서율이 여기서 엄청 야있었네. 맞아. 근데 지금은 통통해. 통통 아니야, 건강한 거야. 서율이 볼을 부풀리며 항의했어요. 다들 웃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세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밥 먹는 사진. 서율이 처음 뛰어다닌 날. 서연이 학교에서 상장 받아온 날.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야. 정아가 한 장을 가리켰어요. 세 사람이 정원에서 종이약을 접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날 1000마리 다 채웠잖아. 맞아요. 엄마가 800마리나 접었어요. 서율이 말했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 엄마 종이약 진짜 못생겼었는데. 야, 그래도 정성이야. 세 사람이 깔깔 웃었어요. 앨범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오늘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벚나무 묘목 앞에서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이거 나중에 나무 크면 똑같은 자리에서 또 찍자. 좋아요. 매년 찍어요. 나무가 얼마나 컸는지 비교하게. 그러자. 정아가 앨범을 덮으며 말했어요. 이 앨범 평생 간직할 거야. 밤이 깊어졌어요.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습니다. 정아가 서율의 방으로 갔어요. 서율이 이불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자장가 불러줘요. 자장가? 응. 예전에 엄마가 불러줬거든요. 정아가 잠시 망설였어요. 엄마는 자장가를 잘 몰라. 그럼 엄마가 아는 거 아무거나 불러줘요. 정아가 서율의 이불을 덮어주며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불러주던 노래였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서율의 눈이 천천히 감겼어요. 작은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 응? 사랑해요. 정아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서율이. 서율이 잠들었어요. 정아가 서율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했습니다. 서연의 방으로 갔어요. 서연도 이불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서율이 재웠어요? 응. 금방 잠들었어. 정아가 서연의 침대 옆에 앉았어요. 서연아. 네. 고마워.
처음에 엄마 많이 미워했을 텐데 지금은 이렇게 불러줘서.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안 미워해요. 진짜로. 알아. 엄마가 진심이라는 거 이제 알아요. 늦게 알아서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 당연한 거야. 정아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서연아, 엄마가 약속할게. 뭐요? 앞으로 절대 안 떠나. 내가 어른이 되고 결혼하고 아이 낳아도 엄마는 내 곁에 있을 거야.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진짜요? 응, 진짜. 약속이에요. 약속? 서연이 정아에게 안겼어요. 정아가 서연을 꼭 안아줬습니다. 잘 자, 서연아. 잘 자요, 엄마. 서연도 눈을 감았어요. 정아가 불을 끄고 방을 나왔습니다. 정아는 자신의 서재로 갔어요. 창밖으로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희가 남긴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정아가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정희야. 정아가 중얼거렸어요. 내 아이들이 나한테 엄마라고 불러. 62년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야. 창밖의 달을 바라봤어요. 내가 보내준 선물이지? 이 아이들. 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평생 외롭게 살 뻔했는데 내가 가족을 보내줬어. 정아가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잘 살게. 행복하게. 내 목까지.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벚꽃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정아가 서재를 나와 아이들의 방을 지나갔어요. 문틈으로 아이들의 평화로운 잠든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 가족. 정아가 속삭였어요. 그 단어가 입에서 나올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택의 밤이 깊어갔어요. 하지만 더 이상 외로운 밤이 아니었습니다. 정원에 심어진 벚나무 묘목이 달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어요. 작은 묘목이지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년 봄이면 더 크게 자라 있을 거예요. 정아와 서연과 서율, 세 사람의 사랑처럼. 때로는 우리 삶에 예상치 못한 선물이 찾아옵니다. 정아에게 그 선물은 서연과 서율이었어요. 25년간 차갑게 살아온 그녀에게 아이들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혈연을 넘어선 진짜 가족의 의미, 그리고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정아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진 것에 있지 않다는 걸,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에서 온다는 걸,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한마디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인생대나무 숲이었습니다.